안녕하세요. 역세권 연대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8.16 주택 공급 대책과 역세권 투자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첫 번째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이죠.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엄청 많이 냈었죠. 근데 낼 때마다 주택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라가는 반대 이제 작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실패 사례가 오히려 이번 이 대책을 만드는데 좀 많이 참고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8.16 주택 공급 대책이 중요한 거는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땅은 사야 되는지, 집은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8.16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제가 했는데,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27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첫째, 국민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이 평생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청년들이나 이 서민들은 아주 살맛이 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 주거 안정하고, 주택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안정하고 투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런 투기 방지를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안정화를 시키려면은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규제를 뒀죠. 그래서 이번에 윤 정부에서는 재건축도 풀고 재개발도 풀어서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규 또 택지도 개발을 해서 또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아주 이 주택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실의에 빠졌죠. 그래서 청년들이나 또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 또 집이 없는 서민들은 주택을 염가로 공급을 하는데 시세의 한 70%에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분양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 70%를 공급을 하는데 시세의 70%, 이 시세의 70%로 공급을 하더라도 분양 대금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분양 대금을 만드는 것까지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양 대금은 장기 저리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민간 개발을 활용을 해서, 과거에 문정부에서는 공공 개발을 많이 선호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급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 개발 쪽에서 민간 개발을 활용을 해서 공급을 좀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진단부터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재건축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규제를 또 풀어서 270만 가구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거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하면, 서울에 50만 가구와 수도권, 경기 인천에 108만 가구, 그래서 158만 가구가 서울 수도권에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외에 비수도권 지방에 112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광역시에 52만 가구, 또 8개 도에 60만 가구, 그래서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270만 가구면은 엄청난 겁니다. 270만 가구면은 5년 동안에 1년에 54만 가구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많은 가구를 그동안에도 공급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아마 한 30만에서 35만 가구 이 정도는 매년 공급이 돼야 노후된 멸실되는 그 주택도 있고 또 1인 가구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충당을 할 수 있는데 54만 가구를 1년에 공급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게 가능할 건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급을 할 거냐? 공급 유형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52만 가구를 공급을 하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할 게 많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막아놨기 때문에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52만 가구 그 다음에 신규 공공택지 그러니까 신규 택지도 아까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공급 택지에서도 88만 가구 이거는 3기 신도시도 포함되는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포함해서 택지 개발을 해서 또 88만 가구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1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 역시 민간 추진 그 사업이 좀 크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별로 재개발, 재건축, 또 신규 택지, 3기 신도시, 또 민간 개발에서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사실 누가 개발을 해도 뭐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고 택지 개발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러한 그 플랜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규제 완화가 과거 정부에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걸림돌이었는데 신정부에서는 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쓰겠다. 첫 번째가 재건축 그 안전진단 기준이죠. 그러니까 이 주공아파트 과거에 지어 있는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하더라도 일단 30년 넘어도 뭐 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진단을 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재건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사용을 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비중이 구조 안전성 비중이 30%에서 40% 정도만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많은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상향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강남 같은 경우는 재건축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 수익 금액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환수를 하겠다. 사실 이런 정책은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수익들은 내가 그 주택을 양도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내야 되겠다, 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는데 여하튼 이것도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은 환수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금액을 좀 올리겠다. 그래서 좀 완화하겠다 했는데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들은 완전히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찌됐든 완화하겠다는 건 사실이니까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기간 이 주택을 지으려면은 주택뿐만 아니라 무슨 개발이든지 개발하려면 인허가 기간이 2년 3년 걸리거든요. 뭐 또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을 파서 아파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그 전 단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 기획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허가 기간을 또 단축하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짧은 시간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해서 주택으로 인한 서민들이 또 청년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윤 정부가 내놓은 이 주택 대책입니다. 그러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일반 서민들이 사실 가장 큰 고통이죠. 집값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는 거는 이제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서 결국 결혼하고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집을 장만하는 그런 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가장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려웠었죠. 그래서 영끌이라고 그래서 뭐 돈을 다 모아가지고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받아서 산 경우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이 청년 세대들, 그리고 갓 결혼한 신혼 부부들, 결혼하게 되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 이런 분들한테 공급 기회를 많이 부여하겠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이고 어려운 그러한 청년들, 이런 분들한테 시세 대비 70%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70%, 시세 대비 70%면요 상당한 거죠. 10억짜리 집이라면은 결국은 7억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한 다음에 매도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70%.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규모는 50만 채니까 작지 않죠. 50만 채. 그리고 입지는 어디에 이러한 그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거냐니까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지금 보상해서 지금 진행을 한창 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내에 안에서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세권. 역세권이 그 주거시설에서는 가장 선호가 되죠. 역세권. 아니면은 또 도심의 공유지나 국유지를 또 개발을 해서 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70% 저가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대비해서 이 공급가액을 만들려면 어렵죠. 그래서 정부에서 저리로 아주 싼 그 이자로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라고 하더라도 3억 5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3억 5천만 원을 어디 가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출을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 쪽에 공급을 많이 하겠다.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서민들이 집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정확하게 공급을 하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이 8.16 대책을 보고 좀 내용이 좀 부실하다. 좀 윤곽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사실 계획이기 때문에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죠.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그 다음에 섬세한 이제 계획을 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5년 동안에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이죠. 일단 이러한 그 공급 계획을 짜서 그 의지를 진행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건축은 어느 지역이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계 주거아파트라든가 지은 지 다 30년 이상 된 것들이죠. 목동 신시가지, 또 압구정 현대, 또 여의도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사실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뭐 파이프도 뭐 다 거의 교체를 한 번 정도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또 어느 지역에 할 거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층 노후 주거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단독주택이 굉장히 밀집돼서 많이 있죠. 굉장히 오래됐죠. 30년 넘게. 그런데 이거를 재개발을 하는 방법밖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숫자도 여기에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공급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규 택지, 또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데, 택지 개발은 아까도 그 국공유지 뭐 이것도 있고, 또 역세권, 철도 인접 지역에 1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입지는 오는 10월부터 해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10월부터 15만 가구 중에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내년까지 다 발표하겠답니다.
15만 가구는. 그래서 이제 신규 택지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역세권. 도심 역세권은 주택이 아니더라도요, 상가나 오피스텔, 모든 부동산에서 역세권은 제1순위라고 봐야 되죠. 도심 역세권에 이제 복합 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역세권은 다 선호하는데 땅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좀 용적률을 많이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다. 또,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성수동이라든가 또 양평동이라든가 이 예전에 오래된 그 공업지역은 너무 슬림화돼 있죠. 노후돼서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다가 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이라든가 또 그 저층 노후 주거지역이라든가 중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이사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정부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전혀 한국이 아니고 남의 나라에 가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역세권 개발해야 되고 중공업지역 개발해야 되고 노후된 단독주택 개발해야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예상을 한 건데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과연 그 집은 사야 되냐, 아파트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늘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은 문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내리고 있죠. 하향세인데 여기에다가 270만 가구를 또 윤정부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은 주택 가격은 이제 과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다 알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집을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사야 된다. 집이 없는 분들은 물론 오늘 사느냐 내일 사느냐 올해 사느냐, 내년에 사느냐, 내후년에 사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각자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집은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기 선택을 잘 해서 무주택자들은 사셔야 되고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굳이 또 집을 사서 두 채, 세 채 사서 집이 없는 사람들 것까지 뺏어가지고 있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다른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택은 반드시 거주용으로 매입을 하고 사야지 투자 재테크용으로 하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270만 공급하는데 수익도 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오는 지역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강남이라든가 특수지역들. 그런데 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택을 가지고 재테크하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은 시세의 70%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 70%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70%의 혜택을 주는 이러한 그 신혼 청년 무주택 이런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부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각자 개인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50만 가구니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816 대책으로 역세권 토지 가치는 어떠냐? 816 대책으로 역세권 땅의 가치는 이제 더 올라가게 생겼어요. 안 그래도 역 앞에 있는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816 대책으로 지금 270만 가구의 제일 선호도가 역 앞에 짓는 건데 도심의 우수 입지가 1순위가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그 주택이 가장 선호가 되죠. 어느 지역이든지. 그래서 역세권의 가치는 앞으로 굉장히 더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로 노후 저층 주거 지역. 그러니까 오래된 그 단독 주택들을 재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역세권에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역세권에. 역 앞에 그 노후 주택들이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요. 그래서 그런데도 굉장히 가치가 높다.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도 역하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도 역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또 이런 데도 역세권 가치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신설역. 아직 역이 없는데 허벌판에 역을 만들고 있다. 그럼 허벌판이라는 건 그걸 원형지라고 하거든요. 원형지 토지 옆에 있는 신설 역세권에 있는 원형지 토지도 또 가치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가치는 과거에도 앞으로도 가장 이 부동산 중에서 가치가 높은 건데 8.16 대책으로 그 가치는 더 올라가게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세권 토지에 아주 그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토지는요, 이 우수입지는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세권은 개발 자체를 지금 이게 나라에서 하는 개발 아니겠습니까? 역세권은 그 개발을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면적을 조금 가지고 있어도 다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은 작은 돈으로도 예를 들어서 5천이다,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런 작은 돈으로도 매입을 해서 등기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은 집을 또 입체 환지로 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태로 판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8.16 대책으로 역세권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달에도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9월 달에도 이 세미나를 요게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한 20분 전후에서 찍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면은 할 얘기는 많은데 아주 금방 끝나가지고요. 관심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문자나 그 전화를 주시면은 그 일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러한 그 8.16 대책 같은 경우는 앞으로 5년 동안 쓸 거니까 이 보도자료 인터넷에 그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보도자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세미나 할 때 오셔가지고 또 상담하시고 하면은 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